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부산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56만 원. 이거는 2015년도 이제 1,000만 원 벽을 깬 지 9년 만입니다. 2015년도에는 2,231만 원. 그러니까 거의 9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란 거죠. 올랐는데, 이 원인은 통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원자재값이 오르고 임금비가 올라서 그렇다. 사실 또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 자재값이 오른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그러됐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게 아파트가 비싸고 이래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또 엉망이가 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자재값들이 지금 완전히 대폭락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줄이고 그 가격도 내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불황에 시달려가지고 문 닫을 위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재값이 내렸으니까 분양가도 내려야지. 그런데 분양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재값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지금 엉망이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건설 현장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철강, 시멘트, 건설은 철강하고 시멘트가 주류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생산은 하는 만큼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철강, 시멘트 업계는 이제 이 수요도 둔화되는 데다가 환율이 지금 계속 1,470원, 1,500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커가지고 수익성이 또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먼저 철강을 보면 올 지난해 11월까지 철강 내수 판매량은 697톤, 1년 전 같은 기간에 대비해가지고 17%가 줄었습니다. 참 문제죠. 이거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이 철강 수요가 주니까 생산기업 매출도 많이 꺾여가지고 지난해 3분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포철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자구책에 나서가지고 라인을 세우고, 생산 중단을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업계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 경기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쉬운 예로,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되고, 또 정부에서 PF도 막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를 안 하고, 공사를 안 하니까 이제 또 이 원자재 업체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되풀이 되고 있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도 보면 이제 이 출하량 생산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은 4,193만 톤으로, 전년도에 18% 줄고, 같은 기간 출하량은 5,096만 톤으로 13% 줄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고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86만 톤 수준은 이런 재고량은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원래 지난해죠. 2024년도에 135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2000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는 이게 지금 시멘트고 철근이고 없어가지고 그 앞에 공사 현장에서 이런 철근과 시멘트를 못 구해가지고 완전히 그 밤을 새면서 생산 공장 앞에 줄을 서고 가격은 또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3, 4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시멘트 수요는 이제 지난해보다 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최저점이 4천만 톤인데 이거보다 내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4천만 톤이 내려간다는 것은 1997년 IMF 때 4,400만 톤을 출하해가 최저였는데 그보다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거죠. 어렵고 공사가 없으니까 원자재가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멘트는 61.3%, 철근은 40% 가까이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야, 참 이거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또 훑어보면 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재, 원자재 재고가 늘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화돼 가죠. 한 3, 4년 전 한참 폭등할 때 이전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분양시장은 여전히 고분양가다. 왜 그러냐? 그건 뭐 제가 보니까 뭐 자재값은 내려가지만은 한번 올라온 인건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건비와 금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모든 그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많은 부분들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급격한 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예의 없이 이제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제 건설 노임 단가가 10년 사이에 평균 2배 가까이 올랐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올라도 또 올랐죠. 이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근로자들 임금을 제때 지급 못하는 임금 체불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1억, 지난해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131억 원이었는데 이게 뭐 얼마 늘은 겁니까? 그 전에 비해서 93% 늘었다. 한 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이 채임 규모도 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이제 2024년도 통계는 나오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또 배 가까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임금 규모를 감당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기준금리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제 올렸다가 지금 이제 내리고 또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우리도 또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지출 부담도 커지니까 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외환입니다. 환율이 지금 탄핵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해가지고 개헌 문제죠. 세민기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1470원, 80원까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 문제도 사실은 물론 뭐 지난 한 해 그렇게 환율과 비교가 없지만은 앞으로도 이 환율 문제가 올라가면 이제 원자재 값 수급하는 것도 비싸지는 겁니다. 비싸지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땅값입니다. 지난 2022년, 23년도에 걸쳐가는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도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보면 땅값이 0.43% 상승하고 토지 거래량은 0.3%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제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이 땅을 언제 샀느냐 이 매입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집값이 상당히 그 땅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사업을 한다고 샀더라면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따져봐야 되지만은 토지 매입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참 2020년도, 21년도 그래가지고 22년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땅값이 올랐는데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땅값이 내려갔다 그래서 그 분양 시점에 땅값을 낮게 계산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양가를 낮추기 쉽지 않고 원자재 가격하고 또 다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자재 값은 내려갔습니다. 지금 공사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내려가고 지금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업체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건 경영 악화돼서 힘든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고분양가는 또 피할 수가 없다. 왜? 또 이런 공사비 이외의 요건 때문에 또 피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꼭 끝날 휴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휴전이 되면 이 또 자재값은 또 더 내려간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재값이 더 내려가면 공사를 더 하느냐? 그렇진 않다. 이미 올라간 분양가를 또 내릴 수는 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상당 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자재값이 원인이 돼가지고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랬는데 자재값이 이렇게 내렸는데도 분양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한번 오른 인건비는 정말로 안 떨어집니다.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인건비는 안 떨어지고 자재값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박을
많이 주고 있다. 임금비가 10년 사이 2배 올랐다 그러면 이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그 고분양가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미 하이엔드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양이 또 안 된다. 하이엔드는 거의 100% 저는 미분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악순환은 계속 올 한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동산 경기 올해는 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은 대충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